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진짜요. 예.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조금만 무리하면은 바로 몸이 고장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아프고 그러면 다 신경통이잖아요. 제가 아프면 성장통이지. 예. 저는 아직 어리니까. 예. 자, 오케이. 96번을 보시면은 환지 처분이 나오죠. 종전 토지를 환지로 바꿔주는 게 이제 환지 처분이고요. 옳은 거 찾기입니다. 몇 번이 옳은 건가? 5번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된다. 왜냐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환지가 내기 돼 봐야지 내가 환지를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청산이 가능한 거예요. 환지가 내기 돼봐야 청산이 가능하다. 환지가 내기 되는 내가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 청산금의 확정 시기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다. 1번 이미 처분된 채비지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는 환지 예정지만 지정돼도 처분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지 공사 비용을 빨리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비지를 매입한 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은 원칙이지만 채비지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1번 틀렸고 1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날 때 소멸. 자, 환지 처분이 있을 때 소멸하는 권리.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 환지 처분이 있었을 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발생이죠. 3번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것의 뜻은 종전 토지 위에 있던 권리 의무가 환지로 다 옮겨와서 권리 관계가 같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4번 보류지 개인한테 환지할 땅으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이 보류지.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보류지는 환지 처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 취득하는 시기는 역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이죠. 97번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나와요. 수용 보상금을 원래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한 토지 또는 건축물로 대신 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다.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합니다. 틀린 건 몇 번? 4번 정답. 토지 상환 채권 상환자가 나오면 다 기명증권이죠. 그러면 기명증권 하나 더 있었죠? 주택 상환 사채. 4번 틀렸고 1번 토지 매수 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그렇죠? 직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부가 아니라 매수 대금 일부만 토지 상환 채권 발행에서 지급할 수 있고 2번 민간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민간 시행자든 아니면 공공 시행자든 다 발행할 수 있고 단 민간 시행자는 뭔가 불안하니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지급 보증 받고 그 다음에 5번 시행자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일단 발행 계획 작성에서 누구한테 승인 받나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되고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일 때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98번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꼭 줘야 될 것들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인가? 몇 번인가? 대개 여기서 틀린 지문 쓸 때는요.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틀리게 해서 예. 공공택지는 추첨이야. 우리는 공공자 들어가면 헷갈리거든. 공공적인 것은 아마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를 해줄 거야. 공공이니까. 근데 공공자 들어간 것 중에서 공공택지가 있어. 그거는 추첨의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문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괜히 교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내가 이런 문제 다 수집해서 미리 훈련시켜서 이제 다 보내는 거지. 예. 예. 눈 뜨고 틀리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눈 뜨고. 예. 저는 보면은 그 교수님들이 개인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예. 연구해가지고 분명히 공공자 들어가는 것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할 거야. 그래서 전혀 안 들어본 게 아니라 어디서 들어봐서 공공택지 추첨의 방법으로 추첨.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단 유료는 제외입니다. 그렇죠? 유료는 제외. 사회복지시설은 유료는 제외. 공장, 임대주택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충격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예. 일단 이제 99번부터가 이제 정비법이 나오죠. 정비법입니다. 요거는 또 이제 다른 시험에 또 내셨어요. 이제 교수님께서 다른 시험에 내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교수님들 계셔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어느 시험에 출전 들어갔는데, 그분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른 시험에. 예를 들면은 안식년이 있어요. 교수님 안식년. 1년간 쉬고면서 좀 좋은 대학교는 해외로 보내주셔요. 명목상 해외의 연구원으로 보내줘요. 해외 대학교에. 예. 우리 세종사이버대 교수님 중에서 전임 교수님 세 분은 20년 채우시면은 미국의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보내주셔요. 학교에서. 예. 좀 안 좋은 대학교는 그냥 실수니까 유급 휴가만 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일 시험에 그 직계 가족이 응시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모님이 응시를 하면은 이제 사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출제할 때 오류를 좀 많이 내셨던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문제 내서 최종 검수 과정에서 다 걸리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야, 저 교수님 우리가 찾아냈기에 다행이지. 최종 검수 과정에서 미리 찾아내서 다행이지. 언젠가는 저분 사고 치겠네. 이러면 안 돼. 그다음 이제 성격 안 좋으신 분. 어디 가서 성격 안 좋으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성격 안 좋은 분. 볼펜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볼펜 짜증나. 자, 그래서 이 박스에 있는 요 문제는 성격 좋으신 분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예. 자, 옳은 거 찾기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죠.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 사업 공사를 완료할 때는요. 이때는 미리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죠? 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인가를 외웠잖아요. 근데 인가가 이게 뭐 중요하냐고 막 그러는데요. 이거
설명을 들으면은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었구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외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때 인가는요 특허의 의미예요. 의미는 특허라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원래 특허의 의미거든요. 자, 특허.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가 빼앗겼다가 도로 찾는 게 허가야. 자기 권리가 아닌데 특별하게 또 추가로 받는 게 특허야.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낡은 건물을 부시고 정비 사업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는.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건물을 부실 권리 타고났어?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으면 드디어 사업 시행자는 남의 건물을 부실 권리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때 인가라는 말을 쓰지만 이건 특허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거는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한 거야. 우리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웠거든. 예. 그 다음에 준공인가, 공사에 가는 공사 끝나고 나서 준공인가를 받아. 이때 인가는 진짜 인가야. 인가의 본래 뜻은 당사자를 보충해서 당사자 행위를 보충 완벽한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게 인가입니다. 그래서 준공인가예요. 그래서 같은 한글로는 인가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인가이기 때문에 써놨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운 거지. 예. 너무 앞서가신 거지. 자, 100번 정비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몇 번입니까? 1번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죽었어. 조합이 없으니까 추진위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디가 틀렸냐 그랬더니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가 아닐까. 예. 그 다음에 시장 군수의 승인이 아니야. 인가야. 조합 설립 인가지. 그래서 그 자체 틀린 거예요. 왜 추진위원회는 승인이거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는 거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조합은 설립인가 받는 거거든. 근데 일단 동기의 착오는 있었지만 정답 1번을 맞춘 거지. 왜? 우리는 시험 정답은 표시주의야. 표시만 돼 있으면 돼. 예. 자기가 틀린 거 찾는 건 줄 알고 꼭 체크했는데 옳은 거 찾는 거였는데 정답 맞출 수도 있어. 웃을 일이 아니야. 예. 밀려 썼는데도 맞출 수도 있고. 예. 표시주의라니까. 완벽한 표시주의지.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한다. 그렇죠? 예. 만약에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면 틀려. 시장, 군수 등등, 토지, 주택, 공사 등이 천재지변 등등 있을 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2번처럼 쓰면 맞는 겁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요.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번 재개발 사업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8개 중에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아웃시키고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가 천재지변.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사업 대행이 불가능하죠. 왜? 원래 사업 대행은 대리잖아. 대리. 그래서 본인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인데 분쟁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때 그때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 지정 개발자가 대리인처럼 사업을 대행해주고 그 결과가 사업 시행자한테 귀속하는 거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지네들이야.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
지네들이 자기가 자기를 대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맞아요. 불가능하죠. 자, 101번 용어 정의는 일단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틀린 거 찾기 몇 번? 2번.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해당하는 단독주택 등입니다. 공동주택이죠, 그렇죠? 예, 공동주택이죠. 예,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예, 단독주택이 아니고 2번 틀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뜻. 앞문장은 달동 내 정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죠. 정비 기반 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달동 내 정비. 뒷문장이 뒷정리.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 시설, 어린이집 같은 것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 정비 개량. 3번 지문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뜻이죠. 멸실, 훼손, 예, 붕괴, 안전사고 위험. 4번은 전제 조건, 도시 미관저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전제 조건,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그래서 네이버에 제 카페가 있어요.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그 카페에 본인의 닉네임을 쓰신 분 중에 예전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었어요. 본인 닉네임이 노후 불량 건축물. 역시 부동산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노후 불량 건축물님. 어떤 분은 건폐율 닉네임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분들 계시고 역시 공부한 티를 내죠, 그렇죠? 5번 공동 이용 시설이라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등을 말한다, 그렇죠? 공동 이용 시설하고 정비 기반 시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공동 작업장을 조심해야 돼. 공짜로 시작하는 거 4개가 정비 기반 시설이었지. 자, 우리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고 정비 기반 시설인 게 4개가 있었잖아. 1번 공동구, 공원, 공용 주차장, 공공공지, 공터, 공짜 3개, 공공공지. 요 4개는 공짜로 시작하지만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이다. 그 다음에 공짜로 시작하는데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이 1개. 공동 작업장. 공동 작업장. 예전에 제가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에 살.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 산자가 붙었습니다. 산 1번지. 국민학교 1학년 때. 여기가 미아리 공동묘지였습니다. 미아리 공동묘지가 요 50m 위였습니다. 예. 이게 살 때 요때 노후 불량 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허가 건축물도 많고 이런. 우리 집은 그것도 허가 나던. 근데 옆에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든 이런 것 중에서 주택도 있지만 여기 허름한 공장들이 있어요. 허름한 공장. 간의 수공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 작업장이 있었다고 산동네에 모여서 인형 눈 붙이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미키마우스 인형 아세요? 미키마우스 인형 눈 붙이기래. 이거 공제 인형에다가 눈이 삐뚤하게 붙이면은 반품돼 이거요. 예, 요거 그쵸. 요 끝나고 나면은요, 이쑤시개 뒤에 셀로판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일 굽는 거 요걸 해. 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풀빵, 붕어빵 그 봉투 이게 붙이는 거래요. 붕어빵 봉투. 우리 붕어빵을 먹었는데 가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붕어빵 봉투에 붙이기도 하거든요. 요거 하던 작업장이 공동 작업장이야. 이해 되세요? 예. 저도 엄마 따라서 이거 했었어. 나도 이거 했었어. 엄마 따라서. 예.
여러분 이거 안 해봤죠?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네. 예. 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대상직에 살면서 초등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와서 엄마하고 같이 공동 작업장에서 저를 붙였는데, 야, 그러면 순탄하게 살아오셨네. 그러면 제가 일한 곳이 어디라고? 공동 이용 시설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공짜로 시작하는 거 4개가 정비 기반 시설이고, 공짜로 시작하는데 진짜 공동 이용 시설은 1개밖에 없어. 공동 작업장. 이런 거 보면 막 옛날 게 막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이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 애들은 뭐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 애들은 부족한 게 하나. 우리 애들은. 세상에. 먹는 거 사다 놔도 애들이 맛없다고 안 먹어. 입이 하도 고급이 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조금 맛없다 그러면 갖다 또 버려. 예전에 엄마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먹을 거 버리다가, 예. 돌아가신 엄마한테 그냥 죽도록 맞았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 세상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뭐 꼰대라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이미 공동 작업장이 예전에 또 한 번 나와서 또 나올 겁니다. 이거요. 그때도 이렇게 가르쳤는데 문제 맞추고 돌아와서 교수님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요. 뭐 예상대로 다 나오네요. 보니까 60점 맞았어. 자, 102번 분양 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입니다. 몇 번이 틀렸나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5번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내 수용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수용 재결을 신청. 재판이 아니라 재결이라 그래요.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러면 1번은 우리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날로부터 90일 내에 30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9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분양 공고. 분양 신청 기간은 1번에 나온 그 통지한 날로부터 30에서 60일 이내로 한다. 그 얘기는 30에서 60일 사이에서 날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통지한 날로부터 50일 내에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한 날로부터 40일 내 분양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이거 아니라고. 통지한 날로부터 날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3번이 너무나 중요하죠. 3번. 작년에 한남 3구역에서 조합원 3,800명 중에서 현금 청산 당한 신분이 216명이야. 216명의 청산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게 이 3번 지문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가 되거나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거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단계에서 전산조회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용산구청에서 전산조회에서 216명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현재 다 거기가 투기 과열 지구거든. 자기가 4년 8개월 전에 하나 받았다. 근데 자기가 안 받은 게 아니라 같은 세대원, 자기가 여기 세대원이었어. 남편이 받았거나 부인이 같은 세대에 속했어.
아버지가 받았는데 자기가 그 세대원이었어.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4년 한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해필이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버렸네. 청산 대상이죠. 분양 신청할 수 없어. 단 그럼 어떡하냐?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일 때는 분양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상속을 시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건물에 뛰어내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예. 결혼했을 때는 괜찮아.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던 사람이 조합 총회에서 남녀가 눈이 맞았어. 예, 이거 괜찮아. 예, 예전에는 이 결혼이 없었다고 법을 개정 결혼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로 일이 있었다니까. 조합 총회에서 남자 조합원과 여자 조합원이 둘 다 독신이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둘 다 독신이었는데 눈이 맞은 거야. 결혼을 했는데 부부지간에는 분양권 한 개라 그러는 거지. 난리 났다니까. 예, 그래서 법을 개정해 결혼으로 해. 각각 한 개씩. 그 다음에 이제 이혼. 그래서 현실적으로 썰만한 건 이혼밖에 없어. 그래서 제 제자는 무수한 사람들 이혼시켰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은 이혼밖에 없어. 예. 일단 이혼해.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받아. 예. 그래서 이혼하면은 자기가 그 세대의 세대원이 아니잖아. 이거 남편 명의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 4년 8개월 전에 당첨이 됐어. 그런데 이제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이제 부인 명의로 이제 했어. 근데 이번에는 부인 명의로 했는데 투기 과열 지구고 5년이 안 지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해야 돼. 그러면 이제 세대원이 아니잖아. 예. 그리고 이제 분양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지. 실제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마음 바뀌는 사람이. 예, 예.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바뀐 사람이 많아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이혼 무효 또는 이혼 취소 소송 제기했는데 가정법원에서 전원 다 패소예요. 패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혼의 사유 중에는 다양하다. 판사님이 이혼 사유 중에서는 성격 차이도 있고 상대방한테 학대, 부당 대우도 있고 분양권을 하나 받기 위한 것도 있다. 분양권을 받기 위해 이혼한 것도 똑같은 평면으로 봐. 똑같은 사유 중에 하나로 봐. 소스라. 그래서 전원 다 패소야. 예. 이혼의 동기 중에 하나라고 그냥. 그래서 나는 3번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아니 우리 와이프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나 뭐라 그래? 잘 모른다 그러지. 내가 설명할 사람이 아니잖아. 제 성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모른다 그래 그냥 누가. 학생들한테만 설명. 학생들 거의 모른다. 4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계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 밑줄 쳐야겠죠?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했다가 철회한 자, 5년 재당첨 금지 기간에 걸려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관리 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 손실 보상에 관한 이때 손실 보상은 청산의 의미예요.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된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103번 정비 사업 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 처분 계획의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요. 환지 기준이 있었죠?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그냥 1번부터 보겠습니다.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나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1번 지문이 원칙적인 지문이에요. 원칙. 예. 원칙적인 지문.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때는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그러니까 증한지나 감한지나 마찬가지죠.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 있을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의 가름에서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대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입체한지나 마찬가지다. 4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서울 전부 다 과밀 억제권역 북쪽으로는 의정부 남쪽으로는 수원까지가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진 개수만큼 새 아파트로 분양해 줄 수 있다.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은요,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가진 개수만큼 분양해 줄 수 있다. 단 예외가 있다.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개만 분양해 준다. 그러면 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는 가진 개수만큼 재건축할 때 분양권 주는가?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안 해요. 조합원들이 모이질 않아. 그 돈이면 새 아파트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 서울 전부 다 북쪽으로 의정부 남쪽으로는 수원까지라고요. 보통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만 재건축을 해요. 근데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할 때 열채 가진 사람이 분담금 내면 새 열채 주겠다. 사업에 도움이 돼. 그리고 속으로는 이 바보 아니야 하겠지, 그렇지? 예.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 일시적으로 거기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조정 대상지기 됐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진 개수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준다는 거죠. 그게 우리 요약집에도 나와 있을 테고. 5번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5번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분양 신청 마감했을 때 100명이 분양 신청을 해요. 그 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권리를 쪼개줄 때는 100개로 쪼개는 거예요. 104번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리처분 계획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죠. 변경도 다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예외가 있죠.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죠. 그러면 경미한 사항 변경 우리 요약집에 다 봤습니다. 예, 경미한 사항 변경 아닌 걸 찾아라. 몇 번입니까? 3번 관리처분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경우. 자, 그러면은 이 3번은 없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약집 한번 펴보세요. 3번이 없다고. 3번은 그 중에 없어요. (3번은) 그 중에 없다. 그래서 127페이지 요약좀 피시면은 127페이지 보시면은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어디를 봐도 지금 104번 문제에 3번 뭐 전원의 동의를 얻는다 이 말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이걸 왜 넣어놨나? 이게 삭제된 거거든. 예전에 3 있었다고 예전에. 뜬금없는 지문을 쓴 게 아니라 3번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개정되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다고.
그러면 정답 시비가 없는 거 제일 좋은 게 뭐야? 삭제된 거. 그렇죠. 삭제됐으니까 이걸 딱 내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3번이 있었다고. 그래서 3번이 삭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 127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냥 변경할 때 인가 안 받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 1번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 이거 진짜 사례가 많아요. 왜? 이 조합의 아줌마 직원들이 오타 내거나 이런 분들. 그러면 조합의 아줌마 직원들이 정비법을 아는가? 절대 모릅니다. 이분들의 전직이 뭔가? 선거 운동원들입니다. 조합장이 지방의회 의원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못하게 해놨습니다. 예전엔 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하얀 장갑 끼고 아니면 큰 장갑 끼고 이렇게 무용하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알바비 주면 안 되잖아요. 자원봉사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기재 잘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계산차고 오기 누락. 예. 여러분 혹시 집합건물법에서 동호수 잘못 쓴 거에 대한 판례 봤습니까? 하여튼 그래요. 오기 누락. 그랬을 때 이제 조서의 단순 정정일 때는 괜찮은데, 가로가 시험 문제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우리 관리처분 계획보다 더 앞에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정관 변경,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 정관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 거치잖아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 거쳤죠.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은 따로 인가 받는 게 아니야. 앞에 다 받았잖아요. 자동으로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고만 하는 거예요. 매도 청구. 너 조합원 자격 없으니까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 자, 매도 청구했을 때 불응하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제기해요. 매도 청구 소송. 혹시 민법 시간에 형성 판결, 형성의 소라고 혹시 배웠습니까? 예, 형성 판결은 형성의 소가 있을 때 하는 판결이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은 두 개예요. 민사집행법상 두 개. 토지 분할 청구 소송하고 매도 청구 소송 두 개가 있어요. 민사집행법상. 그러면 형성 판결이 뭐냐 그러면요.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은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형성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서 법률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고, 형성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민법에서 뭐예요? 예? 지상물 매수 청구. 그렇죠? 지상물 매수 청구 행사는 매수가 된 것으로 봐. 남는 것은 대금 지급 문제만 남아. 그래서 법원에서 매도 청구 소송이 있었을 때 매도하라는 판결이 나면은 매도된 것으로 봐. 그냥 대금만 지급하면 돼. 토지 분할 청구 소송. 토지 분할이 됐어. 예. 단지 이제 이행의 문제만 남는 거지. 그래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매도가 된 거야. 매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 나오잖아요. 그럼 매도가 된 것으로 봐. 예. 그러면 형성 판결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관리 처분 변경을 다시 인가받으라면 법원 판결 있으나 마나잖아. 그렇죠? 신고하면 되는 거지.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소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소반하지 않는다. 25평짜리 1000세대 짓기로 했어. 그 다음에 30평대 500세대 짓기로 했어요. 이거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20평대 분양 대상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30평대 분양 대상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30평대 500세대인데 501세대로 분양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인가 새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분이 30평대 원래 20평대인데 30평대로 바뀌었지만 30평대 한 분이 20평대로 떨어질 사람이 있네. 그러면 그대로 20평대도 1000, 30평대도 500 그대로잖아. 예. 분양 설계 안 바뀌잖아. 예. 그럴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예요. 그런데 이분이 30평대 분양 대상자로 가야 되고 20평대로 떨어질 사람이 없네. 이제 501세대로 해야 돼. 인가 새로 받아야지. 분양 설계 변경을 소반하지 않을 때만 신고. 이거는 문제 풀 때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돼. 왜? 이걸 문제 풀 때 설명을 미리 설명하게 되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절대 안 되거든. 요맘때 설명, 요맘때. 네, 5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이분은 20평대나 30평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데 지가 포기하고요. 난 대신 임대주택 받겠대.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 처분 계획 변경할 때. 그래서 이분은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분양 포기 난 대신 자기 임대주택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조합 입장 나쁜 거 아니죠? 예, 신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주소.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보통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의 주소 변경. 건설회사가요. 사옥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기존에 있는 그 빌딩에서 그 빌딩을 팔고 사옥을 사서 이사를 가.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신고지. 신고. 가로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할 때 법인한테 엊그저께 내가 아는 분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파트 소유자인데요. 세입자가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려는 거예요. 근데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갑자기 전세 세입자가 법인인 거야. 여러분들 전세 세입자가 법인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세 세입자가 법인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세 세입자가 법인일 때는요 무조건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한다고요. 법인이잖아. 법인은 전세권 설정해 달라고 한다고. 왜냐하면 왜 법인 전세권 설정해 달라고 그러겠어요? 전입 신고가 안 되거든.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 그건 자연인만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우리는 전입 신고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해. 이때 전세권은 민법의 물권법에 나오는 전세권이라고요. 뭐 설정해 줄 거야? 네, 본인이 아파트 소유자라면. 절대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소유자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전세권이 딱 설정되는 순간 내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는 순간 안 팔려. 물권이 우선하잖아. 전세권이랑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누가 사겠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금액이 있죠. 거기는 LTV에서 그만큼 빼.
내가 대출 못 받아. 전세권은 원래 분류는 용익 물건이잖아요. 담보의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전세권은 분류는 용익 물건이지만 담보권의 설정도 담보의 기능도 갖는 거잖아요. 전세권 만약에 10억 전세했잖아요. 10억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대출 기존에 받은 것으로 봐서 LTV에서 뺀다고. 예. 그러면 그건 누가 사 이거? 안 팔린다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개인이 임차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업상 문제 생겨서 이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요 이제 소송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분쟁이. 그래도 나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잖아.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좀 돈을 마련할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요 바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해. 하루라도 늦으면은 법인 대표에다 제가 다음 주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날 저당권 실행 들어와. 경매 들어와. 예.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친절하게. 왜? 와이프가 아니라서. 예. 친절하게.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합격시킨 제자가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친절하게 또 설명을 주시고. 자, 그다음 그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경미한 사항 변경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고 다시 104번을 보면 눈에 확 들어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쳤다가 이제 105번부터 보겠습니다.